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오후 4시 29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그냥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잘 올라가고 있죠. 어제는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역은행이라든가 평상시에 좀 소외가 됐었던 어떤 금리나 기대감에 좀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르면서 러셀 지수가 강하게 오르면서 하여튼 미국 증시 잘 올랐죠. 어젯밤에. 유럽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도 지속 중입니다. 이번 주에요. 지난주에 그 유럽 중앙은행들의 어떤 완화적인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왔는데 그런 것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증시가 가장 탄력적으로 이번 주에 하여튼 계속해서 유럽 증시가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상승 탄력이 더욱 붙고 있죠. 아시아 증시는 이번 주에 조금 서운했었는데요. 일부 증시가 뭐 중국이라든가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양호합니다. 오늘 일본이 좀 하락하긴 했으나 그래도 양호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 증시에 어떤 위험 신호는 없다 이겁니다. 명시적인 위험 신호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반도체가 대장이고요.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급등까지는 아니고 엔비디아가 여전히 그 대장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뭐 시장은 하반 경직성을 뭐 잘 보이고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번 주에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약간 좀 불안한 점이 있다면은 엔비디아가 어떤 중기적인 쌍고점 가능성, 반도체 지수가 어떤 중기적인 쌍고점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은 조금 지금 AI와 반도체가 대장인데 대장들이 조금 비리비리하다라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신호입니다. 물론 근데 이제 아직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막 장대음봉이 나오거나 그런 위험 신호는 또 없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흐름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조금 약한 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건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코스피 같은 거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죠. 하여튼 그래서 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 신호도 없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이렇게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잘 올라가는 거는 역시 윈도우 드레싱, 종가 관리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3월 28일이죠. 내일이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 또 그리고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종가 관리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 증시가 특별한 이슈 없이도 강한 것 같긴 합니다. 종가 관리 효과를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종가 관리가 끝나고 나면 어떡하냐. 종가 관리의 효과가 강했던 때는 그 종가 관리 효과가 끝난 그 뭐 4월 초부터 이 종가 관리가 끝나고 나면은 약간 좀 다음을 걱정해야 될 필요는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예고가 되어 있는 게 있죠. 미국의 뭐 세금 납부로 인한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조금 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완화적이었던 조건이 조금 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4월 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좀 잠재적으로 좀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뭐 4월 달에 악재가 있다. 예정된 악재가 4월 달에 있으니까 나는 미리 지금부터 뭐 주식 매도를 하고 막 미리 그러니까 4월 달에 악재가 있다라는 거에 대응해서 이거를 아이디어로 삼아서 막 미리 움직이는 거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대응인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 그걸 뭐 뒤집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특정 나라 지수들이나 뭐 특정 자산들에 대해서는 하방으로 매집도 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번 주쯤부터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유효한 거고 계속해서 이건 가는 거고 어쨌든 이 4월 달에 악재가 있으니까 미리 뭔가를 움직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일단 별로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중기적인 어떤 쌍고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탄력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 잘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요렇게 어쨌든 그래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게 잠재적으로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지금 나와 있어서 좀 말씀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요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이 요즘에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애플의 자사주 매입 아무래도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의 자사주 매입을 그만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소송에서요. 어, 그 법무부,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 너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해버리니까 연구개발할 뭐 R&D라든가 연구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니네 자사주 매입 그만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지금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한 요소임에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알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큰 매수세의 한 축이었는데 그게 좀 없어질 수 있다는,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점 좀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뭐 자사주 매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조금 뭐 줄어드는, 23년에 조금 줄어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이번 소송의 영향으로 더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는 물론 어젯밤에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장대음봉 요날 나온 게 3월 21일 날 급락했던 이게 그 반독점 소송 때문에 아마 급락한 걸 거예요. 여전히 그때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은 굉장히 주가가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큰 하락 추세로 전환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중요한 자리 여기 붕괴되면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붕괴는 안 됐지만요. 그런 점들이 좀 잠재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 굉장히 강하고 위험 신호는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잠재적으로 뭐 무슨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시장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게 미리 움직이지는 말자, 그죠? 네, 그런 이야기.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지금 워낙 중장기적인 어떤 이례적인 평화 지속 뭐 이런 걸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변동성으로 인한 뭐 그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특정 지수, 뭐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하방 매집 전략을 한 번쯤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의견은 제시해 드렸죠, 이번 주에. 그 의견은 일단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이쯤에서 참 약간의 뭐 저의 의견에서 변화를 줄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좀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보기 전에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 하방 매집 전략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하방 매집 전략 계속 유효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뭐 하방 매집 조금씩 해보자라고 뭐 할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뭐 예를 들면 나스닥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 움직임이 둔화가 돼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에서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에 대해서 조금씩 하방 매집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자리다, 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번 주쯤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화요일날 급등하면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의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하방 진입을 어떤 하방 매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했던 시점에서 같이 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고요. 이 주변에서 너무 오래 정체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흐름이 정체가 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지금 이 26일날 급등 폭등하고 나서 움직임이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변동성이 확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그 하방으로 매집해서 어떤 그와 관련된 시세가 좀 잘 터지는 그런 어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다라고 해서 뭐 하방 매집,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포기해야 되냐? 아직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어딘가를 뭐 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지금 만약 이제 제 이야기대로 여기 어딘가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이 계셨더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변동성이 적어서 지금 이 안에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히 뭐 손해가 크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어쨌든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당장 뭐 포기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근데 제 생각엔 지금 너무 시장이 차분해졌다라는 거, 이 점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다라는 걸 일단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대로 만약 하방 매집을 하시는 분들은 다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내 시나리오대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경각심은 좀 가져야 됩니다. 어제 하루 차분했던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차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어쨌든 하방 매집하시는 분들은
경계 신호입니다. 경계 신호. 특히 하방 투자라는 게 언제나 변동성을 동반하잖아요. 그 난리법석이 나야 시장이 뭐 하락을 하든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차분하기 때문에 이런 차분한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경계하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움직일 건 없지만 경계하자. 이 정도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6일 날에 이제 급등을 보고 나서 이때부터 이 정도면 이제 하방 매집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뭐 매집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제가 생각했던 어떤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서 레벨업이 돼서 상승 탄력이 붙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오히려 긴 윗꼬리가 달리고 변동성이 극심해지는 등 약간 좀 어떤 고점의 징후 이런 걸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방 매집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코스피 코스닥 공통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죽어있죠. 그죠? 여기서 계속 하루에 1, 2%씩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치열하게 힘싸움을 하면서 막 개인들이 또 상승에 목말라 하면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차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저의 시나리오가 약간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할 건 아니지만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 매집 시나리오. 경각심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는 지금 차분한 한국 증시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미국 증시 매집 이야기는 제가 어젠가 이틀 전쯤부터 드린 것 같은 나스닥 이야기인데요. 나스닥은 매집 특별히 이거는 이거는 특별히 경계 말씀이나 그런 걸 일단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 매집 이런 거는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죠? 오늘 아침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매집을 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매집이라는 거의 의미는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간다라는 게 매집이라는 어떤 단어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죠. 근데 조금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랜 기간, 어떤 기간을 갖고 매수한다라는 건데, 오랜 기간을 매수를 할 거면은 기왕은 유리한 가격이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께 유리할 겁니다. 그게 어떤 매집의 어떤 조금 더 의미를 더 잘 살리는 그런 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때서나 변동성도 없는데 움직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하루에 조금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이런 건 약간 적립식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좀 의미 있는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식 하방 베팅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매집이라고 한다라면은 지수가 올라갔을 때마다 조금씩 하방 진입, 지수가 올라갔을 때마다 하방 진입, 이런 게 좀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차분할 때가 아니고 좀 변동성이 확 터질 때 하방 진입, 그런 게 조금 좀 진짜 의미가 있는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 반등시 매도 전략 혹은 어떤 매집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 일단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매집 전략에 관련돼서 한 가지 이제 주제 하나 이야기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내용 보기 전에 금리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합니다. 미국 장기금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짧게 할까 해요. 장기금리입니다. 지금 이게 장기금리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일단 하락한다에다가 일단은 베팅을 해놨습니다.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에다 베팅을 했는데, 사실 금리가 하락한다에다 베팅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포지션과는 사실 어느 정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면은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가 되고 그게 맞겠죠?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 주식이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요.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계속해서 아마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을 거예요. 일단 이런 점들을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저는 금리를 일단 떨어진다에다 베팅을 해놨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적이 좀 큽니다. 단타 매매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건 단타 매매를 좀 보여드릴 목적으로다가 금리와 관련된 매매를 해보겠다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게 목적이긴 합니다. 일단은 어쨌든 저도 우려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려를 갖고 있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 해서 베팅은 해놨어요. 실제로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잘 아래쪽으로 가고 있긴 있거든요. 10년물 금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저도 이 금리 하락 베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많이 찜찜한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경제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높죠. 이거 다 전부 다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에서 너무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연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준에서 장단기 금리 잘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또 많이 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장기 금리는 아무래도 또 조금 올라가는 요인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금리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이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점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지금 금리 하락 배팅을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좀 찜찜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은 금리가 아래쪽으로 훅훅 시원하게 떨어질 거면은 이렇게 훅훅 시원하게 떨어졌던 사례들을 이렇게 우리가 3번 연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둔하죠. 뭐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금리를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 거는 단타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금리나 기대감이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금리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뭐 올라가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워낙 좋고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냥 얘는 금리가 같이 따라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하여튼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속도가 좀 너무 둔하고 아직까지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박스권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도 어쨌든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리 하락 베팅을 하긴 했는데, 단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추세선을 붕괴시키면서 삼각수렴형 아래쪽으로 붕괴시키면은 또 계속해서 뭐 조금 더 길게 들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금리를 하락 베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 하락도 약하고 금리가 상승할 만한 이런 재료들도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금리 하락 베팅을 하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찜찜하게 그렇게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물 선물인데요. 쭉쭉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 중이란 말이죠. 중국 증시하고 비스무리한 거예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 아직 지난번에 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거라서, 얘가 지금 선물이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찔끔 잘못하면 훅 떨어질 수 있습니다. 훅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다? 금리가 한번 위쪽으로 훅 튈 가능성도, 저는 일단은 뭐 금리 하락 베팅을 해놨지만은 조마조마하게 일단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당장은 일단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장은 잘 금리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맘 편하게 들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금리가 혹시나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거라는 생각도 일단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뭐 그런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신호는 없죠. 그리고 이게 무슨 이슈가 있어야 또 금리가 확 올라갈 텐데, 사실 뭐 이번 주에 특별한 그런 이슈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 두 가지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 또 그리고 주식시장 매집과 관련된 그런 부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밤에 경제지표들 발표가 그래도 조금 있더라고요. 원래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그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그게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이제 그 오늘 밤이죠. 예. 오늘 밤에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게 그래 있긴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 그리고 미국 GDP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원래 금요일날 발표되는 지표들인데 보통, 근데 금요일날 휴장이라서 이게 하루 땡겨졌더라고요, 발표가 보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오늘 밤에 발표가 됩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고 아마 밤 11시인가 그쯤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이게 아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인가 11시쯤 발표될 겁니다. 요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지표 발표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덜 중요한 친구들이긴 한데, 이슈가 없으니까 이런 거에도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다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점검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일단 일본은 좀 하락했네요, 그죠? 근데 하락으로서의 의미 없죠. 일본 증시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가벼운 조정입니다. 물론 이 중요한 지지선을 결과적으로 붕괴시켰다라는 점은 찜찜한 점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이거보다 기간 조정에서 가격 조정으로 발전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 지켜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붕괴가 됐죠. 그러면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 지난번에 니네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이거 오버슈팅 아니냐? 라는 약간의 물음표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음봉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뭐 가격 조정이고 밑에 지지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좀 답답할 모양이구나. 일단은 오늘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요까지 열리긴 한 건데요.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겠습니까? 그죠? 지금 증시가 워낙 강해서요. 그래서 일단 요런 모습.
예, 중국 증시는 오늘 그 반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저항, 상해 종합인데요. 중요한 저항에 탁 걸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지금 가격 조정으로 일단 연결이 돼서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일단 여기 있는 이 직전 저점 여기까지 일단 목표치가 열련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 특히 이번 주에 달러 인덱스의 달러 강세로 좀 타격을 받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본장이 뭐 개장했을 때는 이렇게 뭐 저기 엔화 강세, 위안화 강세, 엔화 강세 나오면서 뭐 일단 달러 강세는 일단 아시아 장중에 좀 주춤했는데요. 조금 전에 무슨 뭐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다시 달러가 좀 강해지는 일이 있었나 봐요. 다시 아래 꼬리 달고 친구가 올라가고 있네요. 하여튼 급등하고 나서 위안화는 지금 답답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이런 방향성 자체는 일단 명확하게 일단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 시장은 뭐 별일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주에 좀 급속하게 위로 움직였던 거에 대한 엔화인데요. 급속하게 위로 움직였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정 이렇게 진행 중이고, 지금 엔화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인데,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인 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둔화가 되어 있고, 달러 강세가 지금 역사적인 어떤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일본 정부나 은행의 어떤 구두 개입 이런 것도, 환율 시장의 구두 개입 이런 것도 위쪽으로 급등을 막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단 조용히 특별한 일 없이 계속해서 그냥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급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어떤 거는 조정이 진행 중이다.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의지는 이번 주에 다 전반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뭐 조금 하락했는데 2원 정도 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 확인하고 가벼운 상승 중 눌림이죠. 주식시장이 강한 것처럼 우리나라 환율도 강합니다. 원화 약세인데 아무튼 이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조정 나왔다. 왜 조정 나왔냐? 58원 이쪽 부근이 여기서 한 달 가까이 머물렀던 어떤 중요한 매물대니까 그 영향으로 이렇게 지금 흐름이 둔화가 된 겁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대충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는 그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야 어떤 하락 전환이나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 너무 차분하다라는 거. 물론 뭐 차분하게도 증시가 꺾일 수 있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차분하다라는 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좀 건전하다는 신호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오늘 좀 하락했지만 이거 의미 있습니까? 물론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 자리 부근에서 계속해서 놀면서 여기서 그냥 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데, 아무튼 드디어 뭐 코스피도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요. 뭐 그렇게 일단 하락으로서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자리는 어디라 말씀드렸죠? 이 자리예요. 이날 양봉에 시가가 붕괴가 돼야 그나마 이 갭상승했던 이런 부분까지 급락이 쏟아지고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 코스피는 굉장히 강하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젯밤에 어젯밤 미국 증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 강했고요. 하여튼 뭐 코스닥도 뭐 이 정도 빠지고 있지만 이거 뭐 그냥 너무나 강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25일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도 지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양봉의 절반 자리도 지금 붕괴를 못 시키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가벼운 조정입니다. 물론 뭐 하방 매집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드리긴 드렸지만요. 좀 의미있게 음봉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보통의 그냥 투자자분들은 그냥 현금 들고 관망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일 것이, 네, 그런 게 일반적인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여튼 너무나 차분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들, 쭉쭉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여튼 저렇게 변동성을 죽이면은 시장은 더 올라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신호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그죠? 삼성전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완전히 돌파한 척 했고요. 이 정도면 이제 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뭐 그렇게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 이제 뭐 그런 때까지 오긴 왔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뭐 그런 거 어쨌든 하방 베팅 아직까지는 어떤 매집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아직 그런 이야기를 좀 포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삼성전자 근데 잘 올라가고 있으니 이거 더 올라간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하여튼 한국 증시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껴 있고요. 미국 마이크론과 한국 삼성전자 이런 게 껴 있고요.
어쨌든 오늘 뭐 그 코스피에 힘이 빠진 걸 보니 다른 종목들이 조금 힘이 빠지긴 했나 봅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강하니까 한국 증시 아직도 강합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 오늘 뭐 조금 부진했네요. 뭐 이 정도. 하여튼 아직까지 한국 증시 강하다, 강하다. 세계 증시 강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신호 없다 이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아마 4월 달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강한데 어쨌든 매집 뭐 지금 당장 포기할 건 없는데 어떤 그런 가능성은 조금 좀 낮아지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죠? 금리 좀 주의해야 됩니다. 금리 지금 채권 선물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좀 느릿느릿하고 움직임이 좀 그렇습니다. 뭐 물론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움직임이 좀 확확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훅 빠지면서 금리가 뭐 튈 수 있다. 잠재적인 위험이 아니고 대놓고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건 주식시장에요. 그런 점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봉 보면서 대응을 할 때죠. 이제 그죠? 분봉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딱 켜놓으면서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때가 어딘가 뭐 저항인가 보구나, 여기 어딘가로 올라가면은 이제 뭐 반등지 매도 전략 그런 식으로 매집해봐야겠다, 그런 생각 아직까지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히 뭐 나머지는 뭐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가 강하면은 원자재들 좀 약하겠죠. 뭐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